시작에 앞서 현재 2023년도 대한민국 논산시에서 이렇게 겁박 정치, 이 정치의 실종, 이 80년대의 시대적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굉장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지방의회가 시 집행부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임무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 성사를 위한 고민이 담기지 않은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적 예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가 제출한 총 1228억 9,454만원의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90억 7,400만원입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갖춰지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예산들이었습니다.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들을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라는 그 오해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 불참한 당연히 해야 할 의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이콧하는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예산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삭감 예산 90억 7,400만원과 함께 1228억 9,454만원의 소중한 민생 예산이 통째로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사회에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의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 등의 의사결정에도 신속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의회의 심의라는 단계를 한 차례 더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과 절차는 행정이 시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한 감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조차 그리고 소신 없이 거수기로 전락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힘겨운 시간을 겪더라도 논산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90억 원이 좀 넘는 그 예산 중에 과연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지, 민생 예산은 국민의 생계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예산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생 예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삭감된 15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민생 예산이라고 사실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1,100억이 넘는 예산을 하장시키지 않고 소중한 민생 예산을 지켜낸 의원들께 저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희 올해 1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비 35억.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삭감 사유를 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나 10억 이상의 자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할 시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거기에 따른 필요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법입니다. 논산시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35억에 대한 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를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수정 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담아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자료를 공개하겠지만은 공유재산 심의 내역에 보면은 총 79필지, 그 필지에 대한 심의 가격이 16억 8,700여만 원입니다. 16억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놓고 35억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라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 잡아준 게 논산시의회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법에서 규정하는 이행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회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 만남 장려 사업으로 5천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에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미혼 남녀, 요즘에 저출산, 지방 소멸,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상이 누구냐? 논산시 공무원들입니다. 과연 이거를 시민들이 용인해 주겠냐라는 겁니다. 논산 일반 시민들의 대상으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장려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겁니다. 일종의 소개팅. 시민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죠. 논산시청 공무원들 미혼 남녀를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2박 3일 제주도를 보내준다고 하는 거는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구 청년 교육과 예산인데요. 청년주도 폐교, 복합문화공간 활성화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폐교에서 하루 공연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않은, 폐교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가치있게 이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지요. 그 폐교가 지금 찾는 이들이 적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그걸 지금 뭐 서각이나 이런 도자기 체험 이런 걸로 좀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대중한테
제공하는 어필하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대중들한테 소외를 당하는 건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뒤따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돼야 맞는 것이지 하루 무대 설치하고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 청년 교육과의 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수막에서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본질을 외도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현수막을 게시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을 150억까지 그 예산을 만들어 놓겠다. 의회도 동의를 했고 그 계획 안에 보면은 매년 20억씩 장학금을 논산시에서 출연해서 150억을 출연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례에도.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가야죠. 뜬금없이 돈이 좀 더 생겼으니까 더 넣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민생 예산 충분히 다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오면은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논산시 흔히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우리 논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농업 기반 도시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삶에 밀접한 농업에 관련된 예산이 부족해서 담지 못한 것들이 이번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지금 이번에 10억 한 8천 정도 더 추가로 계산된 장학금 출연금이 사용 계획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 계획도 없고 뭘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만 높여놓겠다는 거죠. 과연 이게 타당하자라는 거죠. 장학회 출연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이행하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통시장 문화행사, 가장 지금 전통시장에서 현수막도 달리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 논산시의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통시장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꾸준히 주문을 했고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기존의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게 사실입니다. 대형마트에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다른 콘텐츠를 개발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흔히들 서울의 광장시장이나 여러 잘되는 시장들을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거 공연하겠답니다. 5천만원, 6천만원 해서 총 6천만원이 이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굉장히 의미있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폄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그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게 그 행사 충분히 가치가 있는 행사라는 거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문제 해결 방식을 왜 고민도 하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에 같이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이런 그 문화 행사도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충분히 의회 의견을 논산시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수 국방산업단지 이 타당성 용역 5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참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기체계라는 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산업은 현재로서는 뭐 사천, 진주, 대전 쪽에 좀 많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쪽은 집적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무기체계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장을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평가 조건의 1순위가 기반, 집적화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옮길 이유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고요. 저는 논산시가 지금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지금 논산시는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수없이 놓치고 있습니다. 언론인분들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권 초기에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처 사업들, 정부에서 공모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논산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뽑아 와봤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지금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논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제가 몇 개만 추려와봤습니다. 국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혁신지구나 지역 특화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논산시 배성현 시장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지역, 여기가 논산시는 소멸도시라고 저도 위기감 느낍니다. 저희 의원들께서도 위기감 느끼고, 해상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관련된 고향 올레 사업 등 수백억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국방 군수 산업 도시에만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 제발 좀 구분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들이 군수 산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지금 뭐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어제 연탄면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많은 분들, 그 지역 뭐 다시장분들, 주민분들 상실감, 마음의 상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논산시의회에 연산면 시의원 없고 양춘면 시의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논산시의회에는 논산시의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제가 저를 뺀 12분의 의원께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밖에서 가끔 이번처럼 오해가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건 의장이 제 몫이니 의회 안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켜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일단 삭감된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 5억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 그 토요일 영무 읍승격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시장님과 담당 과장의 발언이 정반대되는 발언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장은 지역 특정된 바 없다, 무기와 비무기를 섞겠다,
무기체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무기체계 산업은 산업체계의 한계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비무기보다 무기체계에 좀 힘을 실겠다라고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백성현 시장께서는 그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니다. 이거 영무부의 비무기체계의 국방산업단지를 100만 평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구 용역을 할 때는 과학 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본 계획 같은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지 정확한 설명도 못하는 예산을 이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논산 시민들이 지금 갈라치기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민을 위한 길인가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수많은 단체들이 심지어는 무슨 단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뭐 들꽃회, 뭐 논사모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달고 있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겁박정치, 시민들 갈라치기 여기에 매진하는 것은 오히려 논산 시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분들의 질문을 좀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이병렬 기자입니다. 우선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질문이 좀 많은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 삭감 중에 고비가 포함된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와 감정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거고요. 지금 화지시장 상인들이 그 예산 삭감안과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우리 논산시에는 재래시장 4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재래시장 똑같이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그동안 국내산 포함해서 화지시장에 시에서 예산 지원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 추경과 관련 없는 이 논산시 노인회에서 의회에 비판 현수막을 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마지막으로 지금 지난번에 KDI 기공식 할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전부 불참한 것 같고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을 정하고 불참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연무축제 60주년 축제 행사에서도 백성현 시장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시장님이 지금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쭙니다. 예, 일단 고비 삭감 부분을 감정적으로 저는 그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다루는 의원의 자질에 있어서 굉장히 저급한 행위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그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감정이 당겼으면 밑도 끝도 없는 우리가 그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의원들께서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적어도 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소중한 세금이 투입될 때 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추가로 요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더 청취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이 사업을 하라는 주문이었지 이거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뭐 물론 오해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점은 없다는 점을 제가 의장실을 걸고 약속을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혀드리고요. 화지시장 같은 경우 우리 논산시에는 화지시장, 강경의 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연산시장, 내부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많은 지역 경제과에서도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뭐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작년 한 해 화지시장에 한 26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깝다, 문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화지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단순히 공연하고 거기서 공연한 사람들한테 왜 참가자들 보상비를 줍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공연 참가자들한테 보상비를 주겠답니다. 그럼 이걸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서도 이로운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삭감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인회의 형사, 뭐 지금 보면은 제가 사실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논산시의 관련단체들 중에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집단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 누구나 논산 시민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분으로 오해받을 짓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DI 기공식 불참에 대한 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날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임시회 폐회하는 날이었습니다. 폐회 본회의장 올라가기 전에 백성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제 방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본회의장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 12시에 충남 의장님들이 논산 오시기로 해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건 오래전에 사전에 약속된 거기 때문에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저는 뭐 의장이기 때문에 자꾸 가급적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소속 정당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 참석 여부에 대해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안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억측이고요. 그리고 뭐 영무 60주년 그 공식 행사에서 의회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입장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그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비단 그날 한 번만 제가 그런 입장을 이제 밝힌 건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는 나만 맞고 너는 틀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당연히 다 다를 수 있죠. 각자의 서 있는 위치, 어떤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이 저는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거기 참석했던 그 시민분들이 불편해 하셨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정치가 국민을, 시민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는 정치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민 기자님.